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직 장마 끝나지 않아서 비가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마 끝날 때까지 일기예보를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집중호우가 올 때는 높은 지역으로 옮겨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수지 밑에 있는데 그리고 태양광 판을 깐 그 산 밑에 사는 집들, 시골 집들요. 그리고 지하실에 사시는 분들,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 또 차도가 지하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데 물이 덮치면 차가 이렇게 물이 채니까요. 이런 데 계신 분들 그저 장마가 끝나갔지 며칠 아니면 끝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귀합니다. 그리고 사망도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서울시장에 있던 박원순 시장 있잖아요. 자살로 판명된 사람. 그분 담당 변호사가 정철성 변호사입니다. 정철성 변호사. 그 박원숙 유족의 그 변호사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주 묘한 말을 했어요. 박원순 시장 과연 자살했을까? 과연 자살했을까? 그런 얘기예요. 전날 청와대에서 전화 받았다. 전날, 그러니까 자살하기 전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았다. 근데 거기에 이제 퀘션 마크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 전에 인천 송도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전라도 목포에 사시는 여대생, 광주이과 되는 여대생을 물에 빠져서 헤맬 때 저희 친구들하고 몇 명이 송도 해수욕장에 들어가서 그 여성을 건져서 엎어놓고 눌러서 물을 빼고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린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 지금 일본가 사신다는데요. 지금은 뵙지 못합니다. 그런 분 이제 살린 분 한 분 있고요. 또 새벽에 교회 가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 아주 술을 중독되신 여자 할머니 여자분이 술을 많이 드시고 길가에서 밤새도록 길가에서 이렇게 옹크리고 엎드려 있는데 눈이 그날 왔었어요. 그 밤에 눈이 와서 눈이 쌓였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꿍꿍 소리가 나서 지나가다가 꿍꿍 소리가 이상해서 돌아가지고 보니까 판판한 길인데 이렇게 소복하게 묘지같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눈이 쌓여서 고기가. 그래서 발르다가 이렇게 뭔가고 넣어가서 이렇게 드니까 사람이 이렇게 엉클이고 고양이 같이 엉클이고선 발딱 들었더라고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꿍꿍대더라고요. 그때까지 사망하지 않았어요. 곧째 아침 몇 시간 지나면 사망합니다. 체온이 너무 저체온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옮겨서 그분을 살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한 분 있는데요. 저희 그 권씨네 집안에 우리 그 형님뻘 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한 분은 제가 그 토요일인가요 오후에 내가 이렇게 그때 학교에서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때 학교에서 오는데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그냥 접은 봉투 없이 접은 거 있잖아요. 그 편지를 이거 주면서 야 이거 아버지 드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봉투가 없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나하고 이제 길을 엇갈려 가가지고 제가 오다가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그 편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드리려는데 봉투도 없는데 이게 무슨 편지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저분 그 편지를 펴보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자설의 유서 같은 걸 갖다가 써서 이렇게 앞으로 죽은 다음에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먼춘 집안이에요. 한 열춘 되는 집안인데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보내는 그런 거예요. 그 자살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고 뛰었죠. 그냥 그분 있는데 그 산길 옆에 있는 데를 들고 뛰니까 가다 보니까 큰 참나무인데 참나무 그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뭐 그 참나무 그 높이가 가라앉은 데가 한 2m가 넘더라고요 이게. 근데 거기다 줄을 매 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올라가 가지고 이 어깨에다가 등에다가 그분을 갖다가 다리 있는데 이게 히프 데를 들어 올려놓고 이 줄이 매니까 목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고 목 있는 걸 풀러서 간신히 그냥 그래서 풀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끌어내가 가지고 인공호흡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마사지했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분 뭐 한 5분만 더 늦어서도 그냥 계속 사망했죠.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건 그 운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람 운이었죠. 그 내가 조금만 늦게 뛰어 그걸 봤든지 아니면 편지를 안 보고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니까 그냥 뒀다가 아버지 드리면 되니까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려서 그분이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뵈면 어쩌다 이제 추석 때라든가 구정 때 이제 그 고향 동네에 이제 가게 되면 그분 뵈면 뭐 술도 뭐 한 대병씩 사다 드리기도 하고 돈도 뭐 5만 원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꽃이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아주 참 똑똑한 분인데 가정사업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 자살 문제예요. 제가 의혹을 갖고 있는 자살의 문제,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대건설 정몽원 회장이 있잖아요. 그분 내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 체격이 큽니다. 저도 원래 현대면이기 때문에 뭐 그분하고 친하고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체격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빌딩에 보면 그 창문이 위에 있지 않고 문 여는 게 밑에 있잖아요. 밑에요. 이렇게 밀면 이렇게 고리를 제끼고 밀면 문이 열리고 또 당겨서 이렇게 걸면 이제 문 닫히고는 고층엔 다 그런 빌딩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서 뭐 그렇게 아주 높지도 않은데요. 뭐 한 6층 되는 데서 그 고창문으로 나가서 투신해서 그 화단에 떨어져서 사망했다. 근데 그쪽에요. 요 창문에 그 체격이 글로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고요. 또 사람이 글로 그 힘들이고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왜냐면 몸을 상체로 해서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발을 갖다가 먼저 놓든지 하여튼 몸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이 먼저 빠져나가고 머리가 나중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머리가 떨어지든지. 근데 그 창문 사이가 그렇게 사람들이 뭘 짚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거 내 의혹이 있고요. 또 전에 돌아가신 분, 그 노조 그 위원장했던 그 당했던 노회찬 씨요. 노회찬 씨가 사망한 것도 저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때도 6층인가 7층에 되는 아파트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아파트에서 거리가 10여 m 되는 도로에 있는데 떨어졌다. 이 사람 체중이 몸무게가 7, 80kg가 되게 되면요. 바람이 뭐 태풍이 불지 않으면요. 대게 낙하 떨어지는 지점에서 그저 2, 30cm 정도 이게 옮겨저기지 12m까지 이게 날아가는 뭐 종이가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 떨어졌는데 외상에 피가 없다. 사람이 떨어지면요. 대개 결국에 남자는 머리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머리. 저 현대 쪽에 저 지하철 공사할 적에 내 위에서
그 위에 그 아나방 있잖아요. 그 저기 구멍 뚫린 그 저기 발판이요. 그 사이 구멍에서 떨어져 가지고 했는데 그분도 보니까 머리가 다 그냥 이게 박살났더라고요. 밑에 이제 콘크리트 치는데 그 20m 되죠. 지하철 그 밑에 있는데. 근데 그분이 외상이 하나도 없다. 피가 나는데도 없다. 이거는 좀 의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제가 아주 그때 유심히 봤는데요. 나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그 보도에 보면은 그 나무가 있는데 저 산 그 등산로 길 옆에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그 가랑지에다 넥타이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넥타이를 메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수면 그 손도 나무가 닿고 머리가 닿을 정도예요. 얕아요. 그 나무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게 목을 맸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넥타이라고 여러분들 하는 게 넥타이가 물론 그 길이가 뭐 충분히 그 몸이 뜨기만 하면 발이 뜨기만 하면 뭐 넥타이로 자살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거기다 넥타이로 그걸 매가지고 그저 앉아 있는 정도의 높이의 가랑지에다 목을 맸다. 넥타이 맸다. 그게 좀 이상스럽고요. 왜 그렇게 사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쉽게 쉬쉬하고서 화장을 했느냐, 왜 부검을 안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나 그게 의심스러워요. 정말 이분들이 자살할 사람들이 그게 아니거든요. 자살할 사람들은 대개 여러분들 그렇게 발이 떠야 될 거 아닙니까요, 발이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 정철성 그 유족 변호사, 박원순 시장 유족 변호사가 아주 생급스럽게 얘기했어요. 박원순 과연 자살했을까? 전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었다. 전화 받았다. 박원순 시장한테요. 그걸 그 양반도 퀘션 마크를 가는 겁니다. 저도 퀘션 마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그 박원순 시장 그 변호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변호사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정황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사실상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내가 박 시장 사건의 내막을 알면 알수록 죽음은 미스터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나는 박 시장이 과연 자살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박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첫 번째 이유로 사망 전날 박 시장은 민주당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전화를 받고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어 사망 당일 박 시장이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나선 것은 자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산로 옆 공터에 있는 자신의 안가 컨테이너 박스, 그러니까 그 등산로 그 공원 지나서 삼청동 공원 지나서 그 저쪽에 그 어디 불광동 쪽으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나 봐요. 거기가 그거 갖다 이제 조용히 쉬길 때 아마 그걸 가서 있었나 봐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일 수 있다며 또 박 시장은 넥타이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고 부검 없이 화장됐다고 했다. 이 부검 없이 화장됐다는 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 동서가 있었는 동서가 군대 대령 출신입니다. 그분이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나이가 70대 됐죠. 69세 후반 70대 됐을 적인데요. 그분이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 그 병원에 이제 갔을 적에 병원에서 이제 인공호흡도 시키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결국 병원에서 사망하셨는데, 근데 그분을 저기 부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의 부검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도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검을 하게 되면 그때 그 구정인가요? 명절이 딱 닥쳐가지고 이 5일장을 해, 3일장 하잖아요. 이제 5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5일 동안을 부검이 끝나려면 화장을 연기해야 돼요. 이제 화장장에도 이제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부검 없이 그냥 돌아가시게끔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부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를 봤는데요. 다른 분도 그래요. 대개의 경우에 병원에서 오래 병원에 입원했다 돌아가시지 않고서 이렇게 다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나이 상관없이 부검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의례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치인이고 시장이고 그리고 이것도 뭐 병사로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등산 갔다가 넥타이로 자살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자살인지 타살인지 무슨지 하여튼 그 조사를 과학적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검 없이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때 국민들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왜 서둘러서 화장을 이렇게 빨리 했을까? 왜 부검을 안 했을까? 다른 분들은 하는데 의례적인 걸로 난 부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 부검 안 했다. 참 묘하다. 그런데 정철승 그 담당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정 변호사는 10년 동안 국제도시 서울의 시장이었던 대한민국 대권 주자가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대권 1순위 주자였을 때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는데 부검을 통해 명백하게 사인을 밝히지도 않고 화장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요. 저도 지금도 그건 어렵게 생각합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자살 도구로 넥타이를 갖고 야산에 갔다는 사실도 넌센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맞습니다. 이 자살을 할 사람들은요, 자살을 해도 준비를 합니다. 뭐 줄을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줄이라든가 어느 장소에 가서 높이는 얼마 정도 뭐 사람이 안 본다든가 뭔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금세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산복 입고 나간 사람이, 예? 등산복 입고 등산 가방을 메고 나간 사람이 아무 준비도 없이 갔다 목에 맨 넥타이를 맸다. 그 얕은 나무 거기 높이에다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왜 부검을 안 하고 화장을 했느냐? 아니 대권 주자 1호였던 그 박원순 시장, 그리고 그 정신이 있던 사람 서울시장, 국제도시 아닙니까 서울이. 나는 정철승 변호사가 지금 말씀한 거에 대해서 늦었지만 저도 생각 같이 합니다. 참 묘하다. 자살을 당한 거냐, 정말 자살을 한 거냐. 부검하면 알 수 있거든요. 폐라든지 심장이든가 조사하고 이 목에 졸른 상태, 뭐 이런 상태에 여러 가지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은 거, 이런 걸 과학적으로 밝혀내거든요. 근데 타살,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는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전날 정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뭐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요. 여하튼 그 담당 변호사 정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의 그 자살 그 동기 자살 그 상태가 의아스럽다. 이렇게 말씀한 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소환해 가지고 이런 얘기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려 살면서 이런 분들의 자살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납득이 안 간다.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 나이 먹도록 많은 분들이 사망을 봤잖아요. 또 염도 여러분 내가 염도했습니다. 우리 권신애들은 염 오는 걸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염이라는 거 아시나요? 염을. 근데 많은 분들을 봤는데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살했을까 하는 거. 물론 뭐 자살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니까 뭐 끝난 거고, 화장을 했으니까 어떤 뭐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 지금 의혹만 이렇게 불러올리는데요. 난 우리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굉장히 의혹이 갑니다. 정말 자살인가? 왜 서둘러서 화장을 했을까? 왜 부검을 안 했을까? 이런 문제가 의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정 변호사가 이렇게 말씀을 해놨길래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